좋아요와 구독은 지혜의 박수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듭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자연히 존중받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회사에서 집에서 누구보다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대화에서조차 그냥 참고만 해라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되신다면, 손주가 자꾸 휴대폰만 보며 말수가 줄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당신은 지금도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5가지 행동만 바꿔도 당신의 황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 즉, 이 영상을 보는 당신과 같은 어르신이 10명 중 2명 또는 3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 비율은 매년 증가 중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단 5가지 행동, 노후를 망치는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5가지만 멈추셔도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족의 대화가 달라지고 손주도 다시 먼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나이에도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자존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눈 감았다 뜨니 거울 속엔 백발이 있고 지하철에서 노인석을 찾는 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결정할 시간입니다. 황혼길이 아닌 황금길. 우리 인생의 마지막 빛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고립을 느끼고 있으며 치매와 우울감 그리고 가족과의 거리감이 가장 큰 삶의 고통이라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바꾼 어르신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또 다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하시죠. 주제는 단순합니다. 노후가 망가지는 행동 5가지,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걸 안다면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아마 들으시면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깨닫고 바꾸는 순간 당신의 황혼은 다시 찬란한 황금으로 바뀔 테니까요. 노인이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굳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절대 꼰대가 아닌 품격 있는 어른으로 다시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를 망가뜨리는 5가지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조금 강합니다. 바로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 아니, 누가 감히 어른들한테 하지 말라는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였다면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잔소리 듣기 싫은 나이입니다. 이건요,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거 하나만 안 해도 진짜 인생이 훨씬 덜 외롭고 덜 쓸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젊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요즘 어르신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무심코 뱉은 행동 하나가 우리를 꼰대로 만들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아니, 우리도 사실 알고는 있어요. 그냥 가끔은 말이 앞서고 화가 나면 욱하고 나도 모르게 옛날 이야기가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이 자꾸 반복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가족부터 친구까지 모임에서도 또 시작이다 싶은 눈빛이 느껴질 때
그때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5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꼰대에서 품격 있는 어른으로, 투덜이 노인에서 따뜻한 지혜인으로, 그리고요, 웃으라고 드리는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들끼리 수다 떠는 걸 보고 젊은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어르신들 대화는 유튜브보다 재밌다. 스킵이 없다. 그냥 무한 반복이다. 하하. 우리 그 무한 반복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면 됩니다. 또 한 어르신은 그러셨죠. 내 인생은 70인데 왜 말은 17처럼 튀어나올까? 그때 옆에서 누가 대답했대요. 그래서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형님. 하하. 그러니 우리 지금부터 딱 5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 5가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당신의 지혜와 품위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행동입니다. 지금은 나이로 대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태도로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이 5가지만 조심하시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모임에서도 인사받는 어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멋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행동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이거 나도 좀 하는데 싶은 순간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금지 행동, 바로 말이 많아지면 꼰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어르신 말씀이 곧 법이었죠. 윗사람 말씀은 금과 옥조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금과 옥조가 아니라 유튜브 건너뛰기가 된 시대입니다. 말이 길면 건너뛰기 버튼 누르고 싶어지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자녀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손주가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 그 분위기. 말이라는 건 사실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도 적당히 써야 가치가 있는 거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6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67%가 내 말이 주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30대 세대는 노인을 꼰대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조언과 반복되는 자랑을 꼽았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 퇴직 후에도 당당하게 말씀이 많으셨죠. 정치, 경제, 역사, 젊은이, 교육 문제까지 어디서든 논객처럼 말문이 열리면 20분은 기본입니다. 가족 모임 때도 늘 내가 그때 말이야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밥 먹다 말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르신은 한동안 밥맛도 없고 말도 줄고 며칠을 곱씹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때론 사랑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어른의 말이 무게를 가지려면 한마디가 한 편의 시처럼 다가와야 합니다. 노인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말은 줄어야 깊어진다. 왜냐면 말이 많아지면 메시지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기 말이 많다는 걸 깨달은 뒤 나는 이제 말 줄이고 입보다 귀가 먼저야라며 귀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 다녔어요. 뭐냐고 물으니 말 줄이기 다짐 스티커라네요. 그분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말을 줄이니까 식사 초대가 늘었어. 전에 내가 밥상 다 차려놓고도 말이 많아서 식은 밥 됐는데 요즘은 밥이 뜨끈할 때 말없이 먹으니 더 맛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을 줄이면 밥도 따뜻하고 관계도 따뜻해집니다. 말이 많아질 것 같을 땐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한마디에 자녀와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내 생각을 궁금해하시네 하고 놀랍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짧고 웃기게 내가 옛날의 말이야 아니야 나중에 말해줄게. 궁금하다고 할 때까지만 기다린다. 이런 센스로 분위기도 살고 기대도 남습니다. 지혜의 말은 한 줄로. 길게 말하면 잔소리, 짧게 말하면 명언. 인생은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진짜 어른은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낸 분들입니다. 그 생의 깊이를 말이 아닌 표정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존경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행동 기억하세요.
말이 많으면 꼰대 되고 말이 줄면 품격이 커진다. 자,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금지 행동은요, 바로 자랑과 비교입니다. 딱 이 두 글자만 들어도 어우야 소리 나올 겁니다. 특히 모임만 갔다 하면 우리 손주는 서울대 갔지. 우리 딸은 외국계 회사 다녀. 우린 그때 땅을 사서 하는 자랑이 끊이질 않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진짜로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줄까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형님이 계십니다. 동네 복지관 탁구 모임에서 아주 인기 만점이었던 분이죠. 말재주도 좋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근데 그 형님이 모임만 나오면 우리 손주 이번에 전교 1등이야. 아들 차 뽑아줬다. 며느리가 명절에 무릎 꿇고 절하더라 하며 늘 자랑 삼매경이셨어요. 같이 듣던 분들 처음엔 웃으며 넘겼죠.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 지난주에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자랑하신 형님, 순간 얼굴이 굳더니 그 다음부턴 모임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은 이상하게 더 편안해졌답니다. 물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저도 압니다. 사실 우리 손주 예쁘다는 말은요, 사랑이 터져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누군가와 비교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 마음에 금이 갑니다. 우린 모릅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지인이 자식 문제로 얼마나 속을 태우고 있는지, 아니면 손주 얼굴을 1년 넘게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랑은 혼자 있을 때 벽 보고 하셔도 됩니다. 벽은 절대 상처 안 받거든요. 진짜 멋진 어른은요, 내 이야기보다 남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집 애는 왜 그렇게 속 썩여? 가 아니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어른. 나는 그 나이 때 벌써 결혼했는데가 아니라 너의 속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여유. 그게 배려고 그게 품격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도 비교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자랑이 나를 높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관계를 낮추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꽃이 피고 말 한마디에 상처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자랑이 아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집 아들보다 우리 손주가 더 잘났지. 말고 다들 고생 많지. 그래도 웃자. 이런 여유 있는 말 한마디. 그게 바로 멋진 어른의 언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금지 행동. 기억하세요. 자랑과 비교는 멀어짐의 시작이다. 공감과 경청은 가까워짐의 첫걸음이다. 세 번째 금지 행동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건 몰라. 스마트폰은 손주들이나 쓰는 거지. 이렇게 손살에 치는 순간 우린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지방에서 혼자 지내시던 70대 할아버지셨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표를 끊으려다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창피하고 줄은 점점 길어지고 결국 포기하고 돌아오셨대요. 그날 이후 그분은 외출을 거의 안 하셨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가버렸다며 자신이 뒤처졌다는 상실감에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기계를 배우는 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어르신께는 그 10분의 용기가 두려움의 벽처럼 느껴졌던 거죠. 우린 어릴 때부터 새 걸 배웠잖아요. 쌀 씻는 법, 자전거 타는 법, 심지어 군대에서 총도 배웠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배우는 건 젊은 사람 몫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 진짜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굳을 때입니다. 스마트폰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복지관, 도서관, 동사무소에서도 무료로 스마트폰 강좌 열고 있어요. 이웃 중 한 분은 78세인데 배운 뒤로 카카오톡을 너무 재미있어 하십니다. 손주에게 잘자 메시지 보내는 게 요즘에 큰 행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영상통화 배우시더니 어버이날에 손주 얼굴 보고 우시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며요. 기술은 절대 젊은 사람 전용이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을 잇는 도구입니다.
단절을 막아주는 다리이고 외로움을 막아주는 따뜻한 창문이죠. 카톡 하나, 영상통화 하나만으로 우리 손주들과 다시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진도 받고 생일 축하도 받고 심지어 웃긴 고양이 영상도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나는 늙었으니까 라는 말은 가장 슬픈 자기 암시입니다. 그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내가 해보면 되지. 배우는 어른이 멋집니다. 늙음은 자연스럽지만 고립은 선택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버튼 하나 눌러보는 용기. 그 작은 용기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기술 거부는 고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술 활용은 사람과 다시 웃게 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금지 행동은 바로 고집과 불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만큼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고집으로만 드러난다면 그 순간부터 주변은 서서히 우리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요,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분 말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하철 이야기 기억나시죠?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바로 앞 노약자석을 바라보던 한 어르신이 내가 노인이니까 비켜라 하며 자리를 요구했답니다. 당연히 노약자석은 어르신을 위한 자리죠. 하지만 그날의 상황은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도 절실하게 자리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그 어르신은 결국 자리에 앉았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정말 나의 고집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익숙함에서 나오는 불편함일 뿐인가? 고집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온 신념, 자존심, 원칙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집이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불통이 된다면 그땐 멋보다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김노희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동네 반장도 하시고 교회 장로까지 지내며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은퇴 후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태도로 가족 모임, 이웃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들 내외는 점점 거리를 두었고 동네 분들도 인사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생일 케이크에 쓴 글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대요. 할아버지, 요즘은 말 안 하셔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처음으로 본인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황혼의 멋은 말의 강요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연륜은 누구보다 깊고 넓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줄이고 배려를 더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나이로 얻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얻는 겁니다. 정말 멋진 어른은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대 간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이 아니라 나도 저 나이 땐 그랬지라는 마음. 그 하나가 세대를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황혼은 지는 해가 아닙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고집은 사람을 밀어내고 배려는 사람을 당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세상과 이어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다섯 번째 금지 행동은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고립입니다. 조용해서 좋고 귀찮지 않아서 편하다고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혼자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편안함은 곧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어느새 병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날 이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말 한마디 없이 밥 먹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그런 생활이 몇 달쯤 지나자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눈을 피하고 대답도 짧아졌어요. 그 어르신을 변화시킨 건 작은 복지관의 글쓰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줄도 못 쓰던 분이 어느 날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 한번 써볼까? 하며 펜을 들었고 그 글을 읽으며 박수받고 웃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생깁니다. 동네 마실, 작은 봉사, 무료 강좌, 실버 카페. 그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에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건 가능하지만 혼자 사라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제는 손을 내밀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나시죠? 말이 많으면 꼰대 된다. 자랑은 거리감을 만든다. 기술 거부는 고립을 부른다. 고집은 존경을 막는다. 혼자는 외로움의 시작이다. 이 5가지만 조심해도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멋질 수 있습니다. 노후란 젊은 날의 반성문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의 산책길입니다. 황후는 석양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명작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지혜로운 영상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황혼길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